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션그래픽 연구소 비플시랩에서 모션그래퍼로 활동하고 있는 영상 디자이너 심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요. 유튜버를 위한 재밌는 CG와 필수 편집 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웨비나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된 튜토리얼 모두 쉬운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고요. 만들고 나면 영상이 훨씬 더 재밌고 한편으로는 귀여워 보일 수 있는 소소한 팁들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 어떤 순서로 웨비나가 진행이 될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마스크 튜토리얼입니다. 움직이는 인물과 배경을 분리시켜서 편집하는 방법을 선보일 건데요. 이게 펜 툴로 하나하나 마스크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로마키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닌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스크리블 로토스코핑 튜토리얼입니다. 이 스크리블은 낙서하다, 마구마구 끄적이다 이런 뜻이고요. 로토스코핑은 이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 위에다가 그 물체의 형태를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연출을 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서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기도 하네요. 라인 애니메이션, 셀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이 효과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또 어떤 포인트에 적용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트래킹 이펙트인데요. 조금 귀여운 스타일의 예능 방송 CG를 만들어 볼 겁니다. 토크쇼에서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 교복도 갑자기 펴지고 교복 모자도 쓰고 그런 옷이나 장신구가 인물을 막 따라다니는 좀 웃기면서 귀여운 효과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예시로 함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타이틀 템플릿과 사운드 편집하기인데요. 이제 자막도 쉽게 넣을 수가 있고요. 영상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네, 긴장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의 인트로와 아우트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타이틀 템플릿을 함께 적용을 해볼 거고요. 그런 다음 사운드 편집으로 마무리를 해서 더 알차게 영상을 완성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CC를 활용하기. 제가 쉬운 인코딩 세팅과 유튜브 최적화 인코딩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프리미어 프로 CC와 애프터 이펙트 CC 모두와 연동이 되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CC를 활용해서 그 방법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완성된 샘플 영상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영상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마스크 튜토리얼부터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경과 인물 사이에 분리를 시켜서 좀 부드럽고 귀여운 텍스트 모션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 튜토리얼도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낙서하는 듯한 그림이 그려지는 튜토리얼이고요. 세 번째 튜토리얼을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저희가 두 개의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트래킹 작업만 되어 있는 예시고요. 다른 하나는 에디팅과 사운드 편집까지 다 완료가 된 예시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연속으로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먼저 트래킹 작업만 되어 있는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타이틀과 간단한 에디팅, 사운드 편집까지 완성이 된 영상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재밌어 보이는 CG 효과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프터 이펙트 열어서 첫 번째 튜토리얼부터 함께 진행을 해볼게요. 네, 현재 아무것도 떠있지 않은 애프터 이펙트 작업 환경입니다. 우리는 영상 작업에 필요한 파일 소스부터 불러와 볼게요.
화면 상단에 있는 파일 카테고리에서 가져오기 파일을 선택해 줍니다. 네, 저는 오늘 마스크 영상 작업에 쓰였던 소스들을 드래그해서 모두 다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늘은 각각의 샘플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마스크 튜토리얼에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요가를 하고 있는 여성의 장면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포지션 생성해야 되는데요. 이 요가 우먼 영상 소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프로젝트 아래쪽에 보이시는 컴포지션 아이콘에 그대로 드래그 해주세요. 그러면 이 영상의 세팅 값과 똑같은 컴포지션이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마스크를 따고 싶은지를 봐야 돼요. 지금 영상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레이어 선택하시고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잘라줍니다. 필요 없는 뒷부분 삭제를 하고요. 네, 컴포지션 길이 좀 기네요. 컴포지션 세팅 값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컴포지션 설정. 한 2초 15 정도로 바꿔서 줄여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원본 레이어 그대로 놔두고 레이어 선택해서 컨트롤 D 눌러서 레이어 복사를 해줍니다. 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눈을 껐을 때 그리고 레이어를 이동을 했을 때 다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컴포지션 환경이 아니라 영상 레이어 자체의 작업 환경에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레이어 더블 클릭해주세요. 영상 레이어 더블 클릭하면 아무리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고 눈을 꺼도 그대로 영상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작업 진행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될 작업은 상단에 있는 툴바에서 뒤에서 두 번째 로토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로토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초록색 동그라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네, 디테일한 브러쉬 설정을 해주기 위해서 화면 상단 카테고리의 창에서 우리는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오른쪽에 브러쉬가 자리 잡혀 있네요. 이렇게 조금 길게 조절을 해서 디테일하게 크기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각도나 얼마나 동그랗게 쓸지 납작하게 쓸지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의 입맛에 맞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 로토 브러쉬 툴로 우리는 분리하고 싶은 여성의 영역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때 너무 디테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러프하게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를 떼줄게요.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마스크 레이어가 적용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마우스 휠 왔다 갔다 하면서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로 이동을 해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분을 메꾸는 작업을 해볼게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 줄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 된 부분들을 좀 터프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과감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네, 머리카락 부분이 좀 헝클어져 있어서 완벽하게 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이렇게 어느 정도 마스크 작업이 다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 이제 몸통과 팔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은 마스크가 설정이 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머리카락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지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Alt 버튼을 잠깐 눌러보시면 플러스 아이콘에서 마이너스 아이콘으로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 빼고 싶은 영역 드래그를 해주시면 필요 없는 부분이 삭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하게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아주 디테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제작할 정도의 마스크 작업은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몸통 부분에서 글자가 나오는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을 시켜줄 건데요. 이 레이어 창 아래쪽을 보시면 회색 바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토 브러쉬 가장자리 다듬기의 범위를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이 회색 바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내가 마스크가 어디까지 적용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드래그해서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셔서 고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같이 지켜볼게요. 네, 이렇게 인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마스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 버튼으로 어디까지 이 마스크를 적용을 시키고 싶은지 우리는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컴포지션 창으로 가서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스크가 잘 적용이 됐을까요? 네, 일단 두 개 레이어 눈을 꺼주고 위에 있는 레이어만 살펴보시면 네, 이렇게 깔끔하게 레이어가 분리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물체 자체를 인식을 해서 마스크를 자동으로 따준 거죠. 일일이 외곽에 펜툴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마스크만 따로 따여진 레이어 선택하셔서 왼쪽에 효과 컨트롤 창을 보시면 로토 브러쉬 다듬기라는 창이 있습니다. 이 가장자리의 로토 브러쉬 매트 부분을 보셔서 조절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가장자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가장자리 이동이나 대비 효과 등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장자리 조금 더 이동시키고 끝에 외곽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과 같이 레이어가 깔끔하게 분리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인물과 배경 사이에 텍스트를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라는 글자를 써서 어디서부터 나오고 싶은지 포지션 값을 설정을 해줄게요. 저는 이렇게 여성의 어깨 쪽에서부터 글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셔서 밑에 변형꼴을 보시면 위치값을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처음 시작 위치값 키프레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살짝 가리는 듯한 위치에 놓아주고 네, 이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 조금 더 방향성 있게 놓아주겠습니다. 그런 다음 뒷부분에 가서 사라지도록. 그럼 아래에 보시면 키프레임이 적용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프리뷰 보시면 살짝 일렁일렁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일렁이는 거 없애는 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글자 레이어 선택하시고 화면 상단의 툴바에서 이 펜 도구를 꾹 눌러주시면 정점 변환 도구라고 뾰족한 모양 아이콘이 나오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마우스 스크롤을 통해 화면을 키우고 이 키프레임 찍었던 위치의 점을 정점 변환 도구로 찍어주세요. 그렇게 되고 나서 다시 플레이를 하시면 일렁이는 문제 없이 모션이 잡힌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화면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맞추기로 해서 이렇게 모션이 깔끔하게 잡혀 있는데요. 이 레이어의 위치를 인물 밑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물 뒤에서 나오는 효과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인물의 뒤에서 나오는데 아직 글자가 완벽하게 감춰지지 않았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조금 손으로 직접 마스크를 수동으로 입혀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양쪽 옆에 조금 더 여유 있게 놔주시고요. 마스크 아래 설정 창에서 마스크 패스도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줄게요. 우선 지금 이 위치에서는 글자가 다 보여야 되니까 키프레임 그대로 찍어주고요. 앞부분에서는 다시 선택 도구로 이동을 하셔서 마스크 더블 클릭해서 영역이 안 보이게끔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바 눌러서 최종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너무 깔끔하게 텍스트 모션도 작업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튜토리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완성된 프로젝트 파일 눌러서 저장해 주겠습니다. 저는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따로 폴더를 설정을 해놓아서 저장을 하거든요. 네, 저는 마스크 01이라는 제목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마스크 튜토리얼 작업은 다 끝났고요. 오늘은 튜토리얼 3가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웃풋을 뽑아서 완성시키는 작업은 제일 마지막 튜토리얼 영상으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2번째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메뉴에 가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새 프로젝트 선택. 네, 그런 다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파일, 가져오기, 동영상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리블 로토스코핑 폴더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 영상을 가져와 볼게요. 선택, 그대로 아래쪽에 있는 컴포지션 아이콘에 드래그해서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어떤 영상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와 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엎드려 있는 장면인데, 네, 지금 이 영상 위에 아이들의 형태를 따라서 저희가 라인 애니메이션을 직접 그리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이런 작업 전문 용어로 노가다라고 하는데요. 영상 전체에 다 적용을 하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기 때문에 한 3초에서 5초 정도로 포인트 되는 동작을 표현해주는 용도로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성된 컴포지션을 불러와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설명하는 시간도 조금 이따가 가지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림을 그리는 방식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그대로 컨트롤 D 복사하셔서 위에 있는 레이어 더블 클릭해서 영상 자체의 작업 환경 또다시 열어줄게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창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위에 있는 카테고리 창 선택하시고요. 이곳에서 브러쉬와 페인트를 선택을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우선 브러쉬를 세팅을 해주고요. 또다시 창에서 페인트도 선택을 해주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세팅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페인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툴바에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브러쉬 도구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이 네모칸 선택하시면 브러쉬 컬러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빨간색 그리고 또 파란색으로 여러분 자유롭게 브러쉬 색깔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모드와 지속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표준 모드를 들어가 보시면은 아무런 블렌딩 모드가 없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오버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뭐 영상에 묻어가는 듯한 이런 느낌 나죠? 우리가 브러쉬 자체에서도 이렇게 블렌딩 모드를 설정을 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더 화려한 효과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선택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지속 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상수, 쓰기 대상, 단일 프레임, 사용자 정의 4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상수를 선택을 하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그림이 아래쪽에 레이어로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로 끝부분까지 적용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로 옮겨갔을 때도 그대로 그림이 남아 있어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를 유지가 되는 효과이고요. 두 번째로 쓰기 대상을 선택을 해보면요. 여기에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린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게 브러쉬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쓰기 대상을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는 단일 프레임입니다. 오늘 제가 시연을 보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이마에 점을 이렇게 하나 그렸다. 그리고 그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점을 좀 더 크게 그리고
또 다음 프레임으로 가서 점을 조금 더 크게 그리면 네,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을 주기에 단일 프레임을 쓰면 되게 좋습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이 레이어 환경을 확대해서 보시면요. 그림을 그렸을 때 1프레임만 적용이 되고 그 뒤로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단일 프레임을 설정을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마지막 사용자 정의. 이거는 프레임을 내가 원하는 만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렸을 때 10프레임 정도는 유지됐으면 좋겠다. 10프레임 써주시고요. 한번 그려볼까요? 했을 때 네, 자동으로 이렇게 10프레임이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10프레임이 유지가 되네요. 네, 이렇게 4가지 설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적용해 보시고 더 재밌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샘플과 똑같이 브러쉬를 흰색으로 하고요. 이번에는 페인트 오른쪽에 페인트 위에 있는 브러쉬 창으로 가서 디테일하게 브러쉬 설정을 만져볼게요. 저는 여기 있는 브러쉬의 기본 세팅을 좀 쓰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렸던 게 지금 이 브러쉬인데요. 조금 더 크게 그리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뭐 직경, 각도 여러 가지 세팅을 우리가 직접 조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도 더 크게 할 수 있고요. 이 브러쉬 각도나 얼마나 동그란지 홀쭉한지 직접 조절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브러쉬 꼭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페인트에서 모두는 표준으로 해주고 브러쉬는 제가 좋아하는 브러쉬로 선택을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를 다 그리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부분을 키보드에 있는 별표 눌러서 좀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려볼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작업창에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자유롭게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단일 프레임을 설정을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프레임 단위로 하나하나 움직이는 이 남자 어린아이의 동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주시면 확대 자유롭게 되니까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확대해서 봐가시면서 그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업이요, 노가다로 굉장히 유명한 작업인데 이 노가다조차 어떻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적용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데 영상이 훨씬 더 좀 있어 보이고 귀여운 느낌을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장면 하나하나에 너무 공들이지 마시고 좀 삐뚤빼뚤해도 좋으니까 좀 러프하게 팍팍 그려주세요. 어차피 1프레임 단위로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들여서 그려도 자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프레임으로 이동을 해서요. 또 똑같이 이 외곽선 라인을 그려줘 볼게요. 이런 그림을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을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좀 힘들기 때문에 3초에서 5초 정도로 특정 동작이나 뭐 인물의 움직임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볼게요. 우리는 밑에 있는 레이어 영역에서 컨트롤 버튼 누른 다음에 방향키 좌우 눌러주시면 프레임 단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 하나하나 그려주면 되고요. 이 작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완성된 컴포지션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화면 상단 파일에서 가져오기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스크리플 로토스코핑 샘플 완성본이죠. 네, 완성본이 불러져 왔고요. 이 완성된 컴포지션을 네, 여러분 작업하시다가 이런 장면 많이 나오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화면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 제일 왼쪽에 보시면 1, 2, 3, 4 옆에 그 출렁하는 표시 있잖아요. 그거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거 나름
어쩌다 꿀팁을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작업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일단 완성된 컴포지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샘플 영상 제작하면서 만든 부분인데요. 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로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친구가 달려오는 동작 하나하나를 외곽선을 방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단일 프레임으로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런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부분은 쓰기 대상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글자를 써줘 봤습니다. 네, 그럼 글자 쓰는 것까지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단일 프레임으로 그리는 것 다음으로 이제 페인트 설정해서 쓰기 대상으로 설정을 해서 글씨를 써줄 겁니다. 그 다음에 네,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브러쉬로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네, 지금 컴포지션 작업창이어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셔서 이 레이어 자체 작업 환경으로 다시 와줍니다. 네, 글씨를 쓸 건데요. LOVE, 러브 한번 써볼게요. 그런데 이 라이트 온 내가 글씨를 쓰는 기록을 남겨주다 보니까 좀 뭐 VE를 썼는데 뭐 좀 떨어져 있고 이 좀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우선 쓰기 대상이 아니라 상수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글씨를 쓸 건지 이렇게 LOV 가이드라인을 예쁘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영상에서 효과의 페인트 안에 보시면 브러쉬가 하나하나 레이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러브라고 쓴 레이어 전체 브러쉬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모드에서 오버레이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약간 영상에 이렇게 묻히게 돼요, 이미지가. 그런 다음에 우리는 쓰기 대상으로 페인트 설정을 바꾸고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새롭게 글씨나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한결 수월하죠? 가이드라인이 뭐 없어도 되는데 그림 그리는 거에 자신 있는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그냥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전 가이드라인을 사용을 하고요. 가이드라인용 오버레이로 바꾼 레이어들은 선택을 해서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복수 선택할 때 컨트롤 누르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러브라는 글자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러브. 네, 너무 귀엽게 표현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이 러브라는 글자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그 방법 알려드리고 로토스코핑은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네, 아래쪽에 레이어 아래쪽에 페인트에 브러쉬 레이어 따로 있는 걸 선택하시고 아래쪽 화살표 눌러보시면 선 옵션으로 가셨을 때 이렇게 키프레임으로 내가 글씨를 쓴 작업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글씨가 써졌으면 좋겠으면 키프레임 앞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네, 반대로 너무 빠르다 싶으면 뒤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생각보다 어려운 기술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이런 소소한 꿀팁 하나만 적용해도 영상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파일, 저장을 눌러줍니다. 네, 작업한 파일은 아까우니까 모두 저장을 해둘게요. 로토스코핑 01로 저장합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샘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튜토리얼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튜토리얼이고요. 예능 스타일의 CG 이펙트, 귀여운 개고양이 바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로 들어갈게요. 네, 파일에서 가져오기, 개고양이 소스를 가져옵니다. 저는 이제 소스를 다 하나의 폴더에 모아놨고요. 트래킹 소스에서 도겐캣 영상 가져와 볼게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 레이어 선택해서 컴포지션에 그대로 드래그, 똑같은 설정에 작업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이 개와 고양이도 트래킹 하고 싶은 부분을 따로 설정을 해서 짧게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정면을 보다가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 보는 이 부분만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에 별표 눌러서 쓰고 싶은 부분만 표시를 해주고요. 앞뒤로 좀 넉넉하게 필요 없는 부분을 Ctrl Shift D 단축키 눌러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본 그대로 놔두시고 Ctrl D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에 이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영상 자체 레이어 환경 열어주셔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안 한 게 있죠? 네, 이렇게 스티커 붙여줘야죠. 옷 입혀줘야 합니다. 파일에서 다시 가져오기 하는데요. 이번엔 포토샵 파일을 불러올게요. 이 의상 포토샵 파일 가져오기 누르면요. 네, 무슨 창이 뜨는데요. 이거를 뭐 전부 다 합쳐서 가져오는 걸 푸티지라고 합니다. 포토샵에 있는 거 전부 다 하나의 장면으로 가져올래? 아니면 다 합쳐서 컴포지션까지 생성할래? 또는 레이어 하나하나 그대로 유지하고 크기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가져올래? 물어보는 건데요. 저는 여러 개를 하나의 포토샵 파일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포토샵에 있는 그 레이어가 하나하나 그대로 보존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와졌습니다. 오늘은 필요한 레이어 선택해서 Shift 눌러서 중복 선택한 다음 Ctrl C 복사해주고 도갱캣 컴포지션에 와서 Ctrl V 해주겠습니다. 네, 그대로 붙여져 왔는데요. 네, 한 번에 있으니 좀 헷갈리니까 눈을 뜨고 하나씩 놓고 싶은 위치랑 네, 이렇게 사이즈를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자도 마찬가지로 조절을 해 주고요. 네, 굉장히 힙한 패션으로 강아지와 고양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좀 입혀봤어요. 여러분 취향껏 입혀주시면 됩니다. 헤어스타일은 포마드. 네, 세련됐어요. 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상이랑 똑같이 레이어 길이를 맞춰줄게요. 그리고 우리는 트래킹을 하나씩 작업을 할 건데요. 저는 우선 이 개의 콧수염부터 작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눈 꺼주고 일단 콧수염만 살려놓을게요. 네, 두 개의 레이어 중 위에 있는 영상 레이어 더블 클릭하셔서 영상 자체 작업 환경 오픈해 주시고요. 화면의 오른쪽에 보시면요. 영문으로는 이제 트래킹 트래커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판에 추적기라고 되어 있는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는 개의 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작을 따라가기 위해서 동작 추적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그럼 화면 가운데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추적점이라는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네모난 도형이 나오고요. 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마우스가 검은색이 되었을 때 통째로 잡고 코 부분으로 이동을 해 주겠습니다. 이 네모 크기는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냐면요. 코 전체를 일단 뭐 한번 싹 감싸 주시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네모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심점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진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트래킹을 해보시면서 범위를 조절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동작을 추적을 할 건지 타겟을 설정을 했고요. 이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추적기 화면에 보시면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분석에서 화살표 모양으로 앞으로 분석을 눌러주시면 이 코 모양을 따라 추적점이 트래킹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코의 모양을 따라 열심히 트래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따라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 트래킹된 모션을 콧수염을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리는 카메라 워킹을 주거나 이런 트래킹 작업을 할 때 모션 작업을 쉽게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널 오브젝트인데요. 화면 상단에 레이어 누르셔서 새로 만들기 널 개체를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 널을 그냥 써도 되지만 우리는 알기 쉽게 이름을 좀 바꿔줘 볼게요. 널 레이어 선택하신 후에 엔터 누르셔서 이름을 바꿔줘 보겠습니다. 개코
독 노우즈 네, 설정을 했고요. 다시 한번 두 개의 레이어 중에 작업창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서는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레이어 아래로 내려서 동작 추적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동작 추적을 했던 추적기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추적기 창으로 가주시면 추적한 거 트래킹 헷갈리지 않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레이어 선택하셔서 동작 추적기에 추적기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추적기 란으로 가주세요. 그런 다음 대상 편집을 선택을 해줍니다. 어떤 대상이 이 모션을 적용하게 만들래? 아까 만들어 두었던 독, 노우즈, 개코 레이어로 할래? 확인해 주시고 적용하시겠습니까? 오른쪽에 적용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컴포지션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 개코라는 널 레이어를 일단 위치를 좀 바꿔주고 이 코수염 이미지를 페어런치 시켜주겠습니다. 네, 돼지꼬리 쭉 당겨서 이 독 노우즈 널이랑 같이 이동하게끔 만들어 볼게요. 독 노우즈 널을 아래쪽 레이어를 보시면 키프레임이 설정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이 잘 됐는지 프리뷰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마치 처음부터 코수염이 있었던 것 마냥 네, 트래킹이 잘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다른 모자나 목걸이나 고양이의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트래킹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완성본 컴포지션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화면 상단에 파일 선택하셔서 가져오기 파일 해봅니다.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만 따로 모아놓은 폴더에서 트래킹 샘플을 가져와 주고요. 이 안에서 완성된 레이어 한번 컴포지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뿅 하고 나와서 목걸이는 몸통을 따라 모자는 머리를 따라 작업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레이어 보시면 각 널의 이름을 알기 쉽게 바꿔줬어요. 이 널 레이어 선택하셔서 엔터 누르면 이름 수정되는 거 말씀드렸고요.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스티커 붙여주실 때는 널 오브젝트 이름 바꿔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작 추적 누르셔서 대상 편집하시고 적용 누르는 단계 해서 예쁘게 트래킹 작업해 주시고요. 이제 이 완성된 트래킹 영상을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에서 재미난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한 프로젝트는 저장을 해줄게요. 트래킹 하고 저장하고 프리미어 프로 바로 오픈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애프터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화면 상단 파일에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래킹이 먹히기 전에 원본 영상 소스도 한번 가져와 보고요. 네, 그럼 화면 아래쪽 왼쪽 하단에 독앤캣 영상 들어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했던 트래킹이 완성된 컴포지션도 불러와야 하는데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와 애프터 이펙트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 CC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컴포지션 불러오는 작업도 가능히 합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완성했던 애프터 이펙트 프로젝트를 선택합니다. 네, 아까 작업한 거 말고 미리 완성해 두었던 트래킹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열기 하면 네, 또 창이 뜨네요. 어떤 컴포지션을 가져올래? 하고 저희에게 물어봅니다. 저는 독 앤 캣으로 컴포지션 이름을 통일을 해놓았어요. 그럼 여기 있는 독 앤 캣 컴포지션 확인하고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럼 독 앤 캣 원본 영상을 그대로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새 항목이라는 아이콘에 드래그를 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시퀀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원본 영상과 똑같은 설정으로 시퀀스가 생성이 되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 것과 똑같죠? 그런 다음 불러왔던 컴포지션도 그대로 얹어주시면요.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네, 제가 작업했던
트래킹 작업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했던 게 프리미어에서 똑같이 보여지고요. 제가 왜 아웃풋을 따로 뽑지 않고 이렇게 컴포지션을 그대로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수정 작업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의 콧수염을 빼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콧수염을 다시 빼고 영상 아웃풋을 뽑아서 적용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동되는 프로그램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열어볼게요. 완성했던 샘플 트래킹 프로젝트이고요. 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콧수염 빼주세요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콧수염을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에서 빼면 프리미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2번 작업하는 걸 줄여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콧수염 귀여우니까 다시 달아줄게요. 네, 그럼 다시 프리미어로 돌아와서 우리가 영상 편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운드 작업을 먼저 완료를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가져오기, 소스 폴더에서 저는 이제 샘플 사운드라고 이제 사운드 폴더를 따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사운드 폴더 선택하셔서 폴더 그대로 폴더 가져오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안에 보시면 1번 음악과 2번 음악이 있는데요. 지금은 영상 편집 안 할 거니까 잠깐 저 뒤로 네, 보내주고 사운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사운드 그대로 가져와 주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 간격을 넓혀주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 작업했던 부분 때문에 키프레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마커를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음악과 2번 음악이 있는데요. 편의상 1번, 2번으로 부르고 어떻게 합치고 싶은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1번 음악의 앞부분과 2번 음악의 뒷부분을 합쳐보고 싶은데요. 음악을 한번 먼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1번 음악의 앞부분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흥겨운 멜로디가 나오는 1번 음악의 도입부고요. 네, 2번 음악의 뒷부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헤이! 헤이! 하는 추임새가 있고 이 음악 끝났어라고 알려주는 이제 엔딩 부분의 느낌이 있네요. 저는 이 2가지 음악을 합성을 하거나 편집을 할 때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표시를 해줌으로써 작업을 훨씬 더 유용하게 해주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마커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 키보드에 M 버튼을 누르시면 마커를 찍을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레이어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마커를 찍어 볼 겁니다. 네, M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 레이어 자체에 마커가 찍혀서 이 레이어를 어떻게 이동을 하든 마커가 따라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자를 쿵, 짝, 쿵, 짝이라고 세면서 쿵 하는 부분에만 마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M 버튼 누를 준비하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네, 쿵 하는 부분에 마커가 찍힌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2번 음악의 뒷부분에도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M 버튼 누를 준비. 땅!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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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네, 뒷부분도 쿵 하는 부분에 마커를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좀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를 해줘 볼게요. 우린 도구창에서 이 면도칼 모양의 자르기 도구 선택해서 필요 없는 부분 잘라주고요. 네, 다시 도구 화살표로
선택해서 영역 딜리트 해줍니다. 이 사이 간격 좁힐 때 여러분 사이 간격 왼쪽 마우스 선택하셔서 오른쪽 클릭하시면 잔물결 삭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 두 개를 어떻게 합치나요? 제가 이 마커를 찍어 놓은 부분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쿵 하고 음악이 시작되는 부분에 마커를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부분 듣지 않고 마커 끝부분이나 시작 부분을 그대로 커팅을 해서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들어보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뒤에 부분의 앞부분을 들으면 두 가지 음악이 약간 이어지는 듯한 멜로디로 들려요. 이런 거는 여러분이 사운드 에디팅 연습을 해보시면서 몸으로 조금 익혀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일단 이 두 개 영상을 똑같은 쿵 부분에서 커팅을 했기 때문에 붙여주고요.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놓아 볼게요. 프리미어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서 화면 좀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러분 이번에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퀀스 창 자체에서 키보드에 있는 M 버튼 눌러주시면 시퀀스 창에 마커가 생깁니다. 그러면 합쳤던 레이어 잠깐 1번 레이어, 2번 레이어로 분리해서 이 마커를 기준으로 조금만 간격을 넓혀 볼게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할 수 있는데 그러고 나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화면을 키워 보시면요.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이 부분에 이 음파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운드의 모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최대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운드를 맞춰주시면 사운드가 더 완벽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1프레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조금만 위치를 이동해 볼게요. 그럼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싱크로율이 맞고요. 아까 찍어 놓은 이 마커 기준으로 다시 자르기 도구 선택해서 잘라주고 기본 화살표로 기본 선택 도구로 앞뒤 부분 필요 없는 부분 지워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영상 트랜지션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졸브 효과가 있잖아요. 사운드에서도 이런 디졸브 효과 같은 트랜지션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프로젝트 란에서 효과란 선택해 주시고요. 늘 쓰던 비디오 전환이 아닌 오디오 전환 선택해서 크로스 페이드 지속 가감속이라는 효과를 얹어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가 어떻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이음새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확대해서 음파수를 맞추고 오디오 전환에서 지속 가감속이라는 효과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 조금 긴 것 같아요. 이 부분 길이를 조금 줄여준 다음에 가속 페이드라는 이 효과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끝날 때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끝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사운드 이펙트들도 길이를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한 사운드 작업이 끝났고요. 네, 필요 없는 마커는 마커의 드래그에 가셔서 필요 없는 마커는 마커에서 오른쪽 클릭 선택한 마커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타이틀 템플릿을 적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모션 잡고 만들지 않아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오프닝 타이틀 느낌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 그래픽 메뉴에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내용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게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스포츠 패키지. 네, 이게 뭔지 한번 드래그해서 봐볼게요. 네, 글씨체가 없다는 내용이 뜨는데 가볍게 확인 눌러주시고 네, 지금 보시면 네, 음악은 잠깐 뮤트를 해서 꺼놓아 볼게요. 네, 이렇게 타이틀 템플릿이 완성이 되어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안에 있는 글자 내용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독, 캣이라고 적어보면요. 네, 자연스럽게 이 템플릿에 맞게 글자가 변형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쓰고 싶은 타이틀 템플릿 한번 얹어볼게요. 기본 그래픽에 찾아보기에서 저는 타이틀이란 폴더 안에 있는 필름 타이틀을 써보고 싶습니다. 그대로 드래그 할게요. 네, 어차피 전 쓰고 싶은 글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음악이랑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어떤 느낌으로 타이틀 템플릿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네, 타이틀 템플릿이 끝나는 지점이 조금 기네요. 드래그해서 길이를 짧게 줄여줘 보는데요. 이 타이틀 템플릿 레이어 선택하시고 화면 상단에 효과 컨트롤을 가시면요. 회색 영역이 보이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반응형 디자인으로 앞뒤 영역 설정해주면 레이어의 길이가 길어지든 짧아지든 이 안에 포함된 키프레임 모두 보호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키 옮기지 마시고 그냥 드래그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걸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글씨체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면 작업창에 보이시는 글자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창이 오른쪽에 뜨게 되는데요. 네, 저는 Shift 선택해서 두 개 레이어를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글씨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이 레이어 선택하셔서 글자 간격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글자 크기, 글자 간격, 기울기, 두꺼운 정도, 글씨체 다 따로따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모션이나 모양이 만들어져 있는 타이틀 템플릿이지만 하나하나 수치값 다 조절 가능하고요. 안에 있는 내용도 바꿔볼게요. dog and cat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트래킹 튜토리얼 네, 완성이 됐고요. 위에 있는 타이틀 글자가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밑에 있는 글자는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 이제 타이틀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그래픽에 있는 타이틀 템플릿으로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불러와서 조금 더 귀여운 스타일로 편집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도 마커를 활용을 할 건데요. 레이어를 선택해서 마커를 찍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 시퀀스 창에서 마커를 찍어 볼 거예요. 네, 아까 뒤로 쭉 빼놨던 영상 다시 앞으로 불러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음악 뒷부분에 헤이 헤이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헤이 헤이 하는 부분에 마커를 찍어서 어떻게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헤이 헤이 하는 부분에 키보드의 M 버튼 눌러서 마커를 찍을 겁니다. 아무 레이어도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스페이스바 눌러볼게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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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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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에 마커를 4개 찍어봤습니다. 그런 다음 아까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해온 컴포지션 파일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영상을 2가지 소스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동물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봤다가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데요. 이거를 2개로 나눠서 좌우로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자르기 도구 선택하시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보는 장면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장면 하나. 이렇게 2개의 영상이 필요합니다. 네, 다른 부분은 지워줄게요. 딜리트 하고요. 좌에서 우, 우에서 좌 2개 영상을 구분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 레이어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레이블 들어가서 좋아하는 색깔 선택해주세요. 저는
망고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좌에서 우로 보는 영상과 우에서 좌로 보는 영상이 구분이 쉽게 되네요. 이거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 이 마커의 시작점에 그냥 이 노란색 영상을 먼저 쭉 얹어 볼게요. 여러분 Alt 누르고 드래그하면 레이어가 그대로 복사됩니다. 이거 알고 네, 잠깐 뒤로 빼고 네, 이 영상 Alt 누른 상태에서 그대로 드래그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순식간에 4개의 영상이 4개의 클립이 생성이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리듬감 있는 영상이 편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간에 살짝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세 번째 있는 이 클립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영상을 Alt 누르고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이 보여질까요? 네, 조금 좌우로 춤을 추는 듯한 리듬감 있는 연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더 재치 있게 편집하고 싶은데 이게 전부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쓰는 쪽 편집 팁인데 징검다리를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징검다리가 무슨 말이냐? 앞부분에 있는 영상을 조금만 잘라 볼게요. 그런 다음 Alt 눌러서 그 앞부분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레이어 삭제해주시면 다리 사이에 이제 개울가에 징검다리 놓듯이 레이어가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영상이 조금 더 귀여워 보일 수 있게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힙하다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어떻게 편집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양이와 강아지가 춤을 추는 듯한 느낌의 귀여운 편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이 완성본은 어떻게 했는지 시퀀스 불러와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완성된 프로젝트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샘플 CG 이펙트 에디팅 파일 불러올게요. 미리 완성해 놓은 영상이고요. 전체 프로젝트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최종 완성한 시퀀스만 가져와 볼게요. 선택한 시퀀스 가져오기 확인. 네, 저는 완성본의 컴포지션과 시퀀스를 모두 독 앤 캣으로 통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손쉽게 불러올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시퀀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냥 영상이 나왔다가 네, 뒷부분에도 타이틀 템플릿을 활용을 했고요. 네, 끝에 부분 보시면 이렇게 확대되는 똑같은 영상을 복사를 해서 스케일감만 다르게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처럼 Alt 눌러서 영상 그대로 복사했고요. 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복사했고요. 첫 번째는 비율이 100이었고 두 번째는 140, 세 번째는 170. 네, 이런 식으로 스케일 값도 조정을 해서 귀여운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 튜토리얼 영상도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트래킹과 영상 에디팅, 사운드 편집까지 다 함께 해보았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 유튜브 포맷에 맞게 인코딩하는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질문을 듣는 부분입니다. 유튜버 지망생, 영상 취미로 하시는 분들 렌더 어떻게 하니? 인코딩 너무 어렵다. 너가 설정 좀 해줘. 네, 많이들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CC로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나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도 렌더링하는 방식도 되게 많이 있고 다양하지만요. 제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CC를 추천을 드리고 선호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디바이스에 맞는 설정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인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컴퓨터면 컴퓨터,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뭐 SNS, 뭐 페이스북이면 페이스북, 유튜브면 유튜브 등등 그 설정에 알맞는 값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골라서 선택해서 그냥 뽑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별도로 만질 설정이 없다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이제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매체에 좀 최적화된 렌더링이 헷갈리고 설정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방식을 알고 계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우선 작업했던 이 프로젝트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컴포지션, 렌더링 대기열의 추가가 아닌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대기열의 추가를 선택을 해 줄게요. 지금 프리미어가 아니라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CC로 바로 가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창이 떴고요. 화면 정면에 보시면 대기열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의 컴포지션이 뜨게 됩니다. 네, 도겐캣 컴포지션 그대로 떴고요. 여기서 이제 유튜브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사전 설정이 있는 이 바로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네, 너무 친절하게도 유튜브 1080HD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프레임 수, 영상 사이즈 이런 거 걱정하시지 말고요. 일단 유튜브 1080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든 일단 유튜브에 풀 HD 사이즈로 올릴 수 있는 설정이 다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전 설정에서 화살표 모양 눌러서 유튜브 1080HD 그런 다음 어디에 저장할래요? 저장 위치 눌러주시고 뭐 제목 이렇게 쓰시고 확인해 주시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 있는 초록색 화살표를 눌러주는 겁니다. 네, 너무 쉽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형식으로도 영상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페이스북용으로도 업로드 해야 되니까 페이스북용도 바로 뽑고 싶다. 그럴 때는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뭐 시스템 사전 설정에서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글은 읽을 줄 아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웹 비디오의 소셜 미디어 칸으로 가볼게요. 소셜 미디어 칸에 보시면 또 친절하게 많이 보던 글자들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페이스북 1080HD 사이즈 그대로 드래그해서 도겐캣 이름이 있는 곳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밑에 메뉴가 생겨요. 네, 페이스북용 하나, 유튜브용 하나 이런 식으로 렌더를 해줄게 라고 미디어 인코더가 보여주는 겁니다. 네, 화살표 눌러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사이즈나 뭐 설정값 프레임 일일이 만질 필요 없이 그냥 사전 설정에서 골라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엄청 디테일하게 뭐 방송국에 내보낼 거예요, TV 광고 쓸 거예요, 뭐 이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미디어 인코더 CC를 통해서도 충분히 원하는 포맷의 아웃풋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인코딩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이 전부이고요. 프리미어에서도 미디어 인코더 CC로 바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리미어 상태에서 아웃풋을 뽑고 싶은 영역을 먼저 설정을 할게요. 이 화면 상단에 숫자가 쓰여 있는 곳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시작 표시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마우스 다시 드래그 해와서 종료 표시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파일에서 내보내기, 이제 영상으로 내보내야겠죠? 미디어 선택하고 다른 설정 건드리지 않고 일단 대기열로 영상을 보내줍니다. 네,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와 마찬가지로 대기열에 온 걸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뭐 유튜브 1080으로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나는 스마트폰용으로 볼래 하시면 모바일 디바이스 1080 선택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프리미어 자체에서도 이제 유튜브 형식이나 페이스북 형식이나 다른 디바이스로 설정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쉽게 가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고 프리미어에서도 미디어 인코더로 보내서 한 번에 렌더링을 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시든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어떻게 오늘 강의가 알차게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간이 좀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지 못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고 어도비 CC 2018 버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